여러분 반갑습니다. 거룩한 6월 6일 현충일 맞이해가지고 또 우리가 오후 시간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순국 열사 우리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선배님들, 우리 아버지 뭐 할아버지 뻘분 되는 분들께서 이런 희생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편하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그 고마움은 여러분들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합니다. 반도체 오빠는 그 반도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틈틈이 휴일에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저는 반도체하고 삼성전자만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데 여러분까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여러분들은 그렇게 굳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업이나 뭐 종목 섹터 있으면은 한번 살펴보시고 공부도 해보고요. 마음에 들면은 투자도 돼요. 하면 되죠. 단기적인 그런 시각에서 보지 마시고 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세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시면은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단기적으로 보면 사람이 이렇게 조급해져 가지고 매번 실수를 하더라고. 매번 실수도 하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엉뚱한 짓을. 여러분들은 엉뚱한 그런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어. 이 엉뚱한 행동 한 번 했다가 이게 리스크가 커요. 이 리스크 한 방에 그냥 훅 갑니다. 훅 가는 분들 많이 봤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마시고 급한 욕심, 조급함 이 버리셔야 합니다. 전 회장 이야기하는 걸 잘 명심해서 하면은 실패라기보다는 크게 손해볼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손해보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뭐 유튜브 방송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고 같이 잘 되는 차원에서 친구같이, 뭐 동생, 오빠, 언니, 누나, 오빠 다 되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재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저도 재미없으면 못 할 거예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지금 보니까 요즘 엔터 쪽이 상당히 좀 강세더라고, 또. 지난해만 해도 지지부진했어요, 엔터주. 저도 엔터주를 유심히 봤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막 오르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장 후회스러운 게 하나가 그거예요. 그때 엔터주 내가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사지 못했던 거. 그게 가장, 후회라기보다는 아쉽던 거죠. 아쉽더라고요. 너무 많이 올라버렸어요, 엄청나게. YG 엔터테인먼트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벌써 90% 폭등을 했다고 하네요. YG 좀 리스크가 컸었는데 JYP는 벌써 뭐 52주 신고가 썼고 하이브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52주 이제 최고가를 기록해가지고 상승 추세를 잇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고 전문가들은 엔터 업종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놓으면서 엔터 산업 특성상 어느 기업이 가장 좋은 승률을 안겨줄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 입장을 이제 밝히고 있더라고요. 예측하기 어렵다.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또. 중소돌이라는 게 뭐야, 이게 돌. 중소돌이라는 게, 중소기획사 소속의 아이돌이라는 의미를 중소돌이라네. 그 중소돌인 그 피프티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상위권에 랭크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이 커지는 것은 맞는데 어느 기업이 가장 좋은 성적을 내기에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런지 일부에서는 ETF를 사는 것을 추천하고 있어요. ETF. 차라리 그냥 어느 특정 기업 사지 말고 ETF를 사라. 엔터 ETF. ETF는 아티스트 사생활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 단일 엔터주의 그런 단점을 상쇄한다는 점도 이제 긍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가수가 막 사생활이 막 문란했다. 무슨 이상한 사건에 휘말리고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 그러면은 그 엔터사 주가는 그냥 대폭락 하는 거야. 뭐 군대 간다. 그러면 주가 빠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뭐 사생활이 문란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사건 사고들이 터지면은 그 엔터주 그 기업 주가는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거래소에 따르니까
올해 들어서 이날까지 YG가 89.59% 급등을 했고요. 지난해 말 43,000원 수준에서 등락하던 주가가 현재 벌써 9만원이에요. 9만원을 웃돌고 있어요. 올해 한때는 97,000원까지 오르기도 했고, 같은 기간 JYP와 하이브리드, 하이브 87.9억, 56.3% 이렇게 올랐습니다. JYP도 많이 올랐네요. 그다음 JYP가 이렇게 올랐다는 것도 신기했는데 나는 YG가 이렇게 올라서 처음 있네. YG. SM도 한 33.6%나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이들 종목의 주가 수익률은 해당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코스피 상승률이 16.95%니까 코스피보다는 엔터가 낫더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1분기 호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이제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특히 엔터사 실적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그 IP 부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지난 4월에 그 보이그룹 세븐틴이 발매한 그 앨범의 초동 판매량이 455만 장으로 K-팝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한투자에서도 엔터주 실적 성장의 그 핵심은 지적이 아니라 지식재산권이라죠. 지식재산권 IP라고 하는데 그 IP 실적은 글로벌 팬덤 확대로 이미 높아진 그 엔터사들의 기대치를 계속 뛰어넘고 있다. 이런 엔터주의 영업이익을 계속 상향시켜주는 대표 요인이다 평가를 합니다. 증권계에서는 엔터 기업의 그 목표 주가를 잇따라 올리고 있는데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하이브에 대해서 보고서를 낸 13개 증권사 가운데 12곳이 목표 주가를 일제히 올렸어요. 다른 곳들도 상향 조정하고 있고 하나투자하고 유안타에서 SM 목표가를 각각 11만 5천원, 12만원 높였고 신한투자하고 미래에셋은 JYP 엔터 목표가를 15만원, 15만 5천원으로 상향을 한 거죠. 이렇게 엔터주가 고공행진하니까 엔터 관련 ETF도 덩달아 오르고 있더라고요. 해당 기간 NH 아문디 그의 하나로 FN 그 K-팝 미디어 이게 34%나 급등했네요. 34.8%. 그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타임폴리오 K-컬처 액티브가 32.38,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가 15.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좀 작네요. 삼성자산운용 코덱스의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가 10.4% 이제 올랐네요. 단일 엔터주와 비교하면 엔터 ETF의 주가 상승률은 낮은 편인데 이 종목이 분산 투자되어 있어서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그런 이슈 영향을 비교도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고 지난 1일에도 엑스멤버죠. 백현하고 시우민, 첸의 탈퇴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SM 주가가 하루 동안 7.2%나 빠졌어요. 지난해도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여론조사 소식 때 하이브 주가가 6.7% 뛰었다가 하루 만에 8.2% 급락한 적이 있죠. 2019년에는 그 BI의 마약 혐의로 YG 주가가 4월 동안 11% 하락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쯔이가 대만 국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중국 네티즌의 공분을 사가지고 6거래일 동안 JYP 주가가 13.03% 급락도 합니다. 다만 이름이 엔터 ETF라도 구성 종목과 비중에 따라서 수익률이 이제 천차만별로 나올 수 있어 선별의 주의가 필요한 지적도 있습니다. 가장 수익률이 높은 그 하나로 FN, K-팝 앤 미디어는 그 구성 비중이 70%가 4대 엔터사더라고요. 올해 엔터 기업들의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해당 ETF도 엔터주의 강세 흐름을 탄 것 같아요. 두 번째 수익률이 좋은 건 그 타임폴리오죠. K-컬처 액티브가 JYP, YG 하이브를 합산한 비중이 전체 ETF의 27.57%네요. 경영권 분쟁으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SM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주가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올해 주가가 100% 상승한 메디톡스 등 제약 바이오주, 그 K뷰티주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여기도 바이오주가 들어가 있어요. 또 특이하게. 그 낮은 수익률을 보인 코덱스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는 엔터주 가운데 올해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그 YG를 편입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안 오른 것 같네. 또 코덱스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는 나머지 세 ETF와 달리 엔터주가 아닌 네이버하고 카카오 전체 비중 35%를 차지하더라. 그러니까 죽수죠. 올해 네이버 15.2, 카카오 7.5% 정도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
코스피 지수의 상승폭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별로 오른 것도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당 종목이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하고 JYP, SM의 합산 비중은 20%가 채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ETF 앞에 붙인 이름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ETF를 고를 때 여러분 구성 종목과 구성 비중 이거를 잘 보고요 선택해야 합니다. 구성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그 비중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ETF를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엔터 관련된 ETF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잘 살펴보셔가지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뭐 추천하는 건 아닌데 이런 ETF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은 뭐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